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콤파스 신문은 톱사진 뉴스로 이스라엘의 포격을 피해 어지럽게 늘어선 전선줄과 무너진 건물 사이를 뛰는 사람의, 그러니까 어디로 피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의 위험한 상황을 사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레바논 베이루트는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아주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바페나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개발계획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RPJMN이라고 하죠. 중기 개발 계획 대비 얼마나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수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수아르소 장관은 약 70% 정도는 완료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무엇이 부족했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부처 산하의 청들과 협력 시너지 효과가 30% 정도 부족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령 중앙정부가 항구를 개발해 주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항구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장하든가 개설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너무 많았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정부와의 조화가 잘 안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인도네시아 군부 TNE는 79주년을 맞고 있지만 기술 개발과 글로벌 역학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기사가 톱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전의 심각성을 인식한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기본적인 전투가치 확립의 중요성을 바꾸지 않은 채 커리큘럼과 방법을 변경을 하고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군대의 그런 어떤 것은 바꾸지 않고 그냥 교육 과정만 이렇게 바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민간인과의 군과의 관계 강화도 사관 생도들이 갖춰야 할 그런 사항 중에 하나지만 그런 것도 잘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관 생도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교육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콤파스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만족한다, 군부의 그 활동에 대해서 만족합니다라고 답한 국민은 88%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이 인도네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답한 국민이 87.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8%, 약 90%가 군대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군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적군이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리주의, 그러니까 OPM, 파푸아의 OPM 같이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분리주의자들과 또 테러리즘을 군대가 잘 극복했다 하는 것이고요. 국경 지역을 잘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경도 잘 지키고 있고 또
문화유산 그리고 발전소 등의 그 안전, 어떤 국가 기관 산업 그런 기관 산업 시설물을 잘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안전, 또 자연재해 및 이주 등을 돕는 그런 그 대민 활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업부 인터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분야는 인도네시아가 온통 바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별 성과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할 일 그리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장관이기 때문인지 생산성 증진 및 전환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암란 농업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의 식량 안보 실패에 대해서 전임 샤룰 야신 림포 장관의 445억 루피아 부정 축제 사건을 언급하면서 식량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 현 영향으로 모내기가 늦어져서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쌀값은 급등했고 인도네시아는 쌀을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어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주 라오스에서 갖게 될 아세안 연합 정상회의에서 중동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위해서 각종 규범과 룰과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중동 국가들은 상호 신뢰를 갖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 그러니까 유럽 제반 국가들은 전적으로 이스라엘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도 태평양의 일부인 아세안 국가들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구단선을 긋고 2016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필리핀 선박과 충돌을 고의적으로 하는 등 아세안 국가 해안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 강대국들은요, 중국을 남중국해, 남진화해에서 무법자로 간주하고 비난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공동 안보를 위해서 포괄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세안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윤 대통령은 이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아세안의 안보 협력과 동북아 안보를 연계하는 그런 국제적 포럼으로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제 및 비즈니스 뉴스 중에는요, 생산, 비축, 식품 다양성 및 생산자 복지는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공급 및 가격 안정 유지도 인도네시아의 과제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식량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바빠나스라는 국립식품청을 3년 전에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참으로 바빠나스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상승에 대처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2024년엔 50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둥근 두부, 그러니까 따후 불랏은 인도네시아 식량 비축이라는 그런 기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후 불랏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둥근 두부입니다. 그야말로 1952년 4월 27일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식량 문제에는 국가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 72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식량 비축량은커녕 그해 먹을 식량마저 부족한 실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조코이 대통령 정부가 식량 비축량 구축에 성공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식량 비축량은 여전히 말로만 그렇고 너무 즉흥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기초상품 생산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입이 늘 그 해결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갑작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는 것이죠. 항상 1년 이내 식량 생산과 소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먹을 것만 생산했지 비축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빗대서 둥근 두부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길거리에서 나가보면은 따후스메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따후스메당은 뜨거운 기름에다가 튀겨내면은 그 네모나게 자른 두부지만은 그게 둥구스름하게 생긴 두부가 나옵니다. 그걸 따후 고랭인데요. 이 길거리에 파는 따후스메당은 너무 뜨거운 기름에다 튀겨냈기 때문에 너무나 뜨겁고 또 곧장 그렇기 때문에 곧장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을 그때그때 이렇게 그해 먹을 것만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둥근 두부 같다는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요? 뜨거운 감자는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